그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식 무대 위에 서서 학위증을 받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폭풍의 한가운데였다. 박지은,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3시간 전 강남의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명한 그 서류들 때문이었다. 그 서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방벽이 될 터였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낼 폭탄이기도 했다. 40억 원, 그 액수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5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 종로의 한옥 스타일 저택, 할아버지의 주식 포트폴리오, 할머니의 고미술품 컬렉션.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 녹아들고 있었다. 나는 그 서류에 서명했다. 망설임 없이. 왜냐하면 그날 아침까지도 부모님은 졸업식에 오면서 지은아, 이제 내가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해라고 속삭였으니까.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그들의 미래를 위한 희생양이 되라는 뜻이었다. 졸업식 후 가족 사진을 찍을 때 할아버지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눈물을 훔치며 웃었고 할머니는 손수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78세와 75세, 그분들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할아버지는 매일 조선일보 십자 말풀이를 풀었고 할머니는 책 동아리를 CEO처럼 운영했다. 하지만 부모님, 박민호와 이수진은 달랐다. 그들은 나를 7살 때 버리고 각종 사기 투자로 도망쳤었다. 지은아, 곧 부자 돼서 데리러 올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았다. 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종로의 그 집에서, 정원이 보이는 창가방에서, 할머니의 김치찌개 냄새와 할아버지의 체스 수업 속에서. 그 집은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부모님은 가끔 나타나 돈을 요구하거나 집이 너무 크지 않아? 팔아서 노후 즐기시지라고 속삭였다. 그 말 속에 숨겨진 탐욕을 나는 6개월 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똑똑히 봤다. 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부모님, 건강이 걱정돼요. 계단이 많아서 위험할 텐데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눈을 빛내며 부동산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팔면 정말 편안한 노후 보내실 수 있어요. 라고 덧붙였다. 할머니의 손이 포크를 쥔 채 떨리는 걸 봤다. 그들은 걱정이 아니라 상속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주의 깊게 관찰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건강을 물어볼 때마다 실망하는 목소리, 어머니가 이웃의 병 소식을 듣고 눈을 반짝이는 모습,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값을 문의한 이메일까지. 결정타는 봄방학 때였다. 부모님과 동생 현우가 나 몰래 대화하는 걸 들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머니 혼자 못 버티실 거야. 이미 기억력이 떨어지셨어, 현우가 말했다. 맞아, 위임장으로 우리가 관리하면 돼. 할머니를 위해 어머니가 동의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억력이 완벽했다. 가족 기념일 하나하나를 다 외웠다.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분을 무능력자로 선언하고 모든 걸 빼앗는 것. 그 순간 내 가슴에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들의 침묵 속 배신이 내 안에서 폭풍을 키웠다. 졸업식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을 바라봤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랑스러워했고 부모님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계산하는 듯 했다. 현우는 출구를 힐끔거렸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3시간 전 내가 변호사 김준호와 함께 서명한 불가역 신탁 서류를. 집, 돈, 골동품, 모든 게 이제 내 승인 없이는 건드릴 수 없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평생 권리를 유지하지만 압력에 굴복해도 아무도 팔거나 담보할 수 없었다. 요새가 완성된 셈이었다. 이제 그들이 발견할 때를 기다릴 차례였다. 종로의 그 집에서 자란 건 눈덩이 안의 삶 같았다. 완벽하고 보호받는 부모님의 혼란과 분리된 세계.
집은 나뭇잎 우거진 거리에 서 있었다. 외관은 한옥 스타일로 새 층의 추억이 가득했다. 7살 때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서 부모님 차가 사라지는 걸 봤다. 그들은 제주도로 도망쳤고 또 실패했다. 파산과 체포 영장. 들어오렴. 지은아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내 방 준비하고 계셔. 그 방이 내 성역이 됐다. 부모님은 사기에서 사기로 옮겨 다녔지만 나는 뿌리를 내렸다.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체스를 가르쳤고 할머니는 정원을 가꾸며 빵 굽는 법을 알려줬다. 그 물건들은 가치가 아니라 이야기였다. 부모님의 세계는 정반대였다. 가끔 나를 데려갈 때 낡은 아파트 소파에서 자고 배달 음식을 종이 접시에 먹었다. 새벽까지 돈 다툼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집원 투자로 대박날 거야라고 했고 어머니는 쇼핑으로 행복을 쫓았다. 내가 12살 때 현우를 낳았지만 안정은 짧았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구원받았지만 현우는 그들의 혼란 속에서 자랐다. 10살 때 이미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고 사람을 먹잇감으로 봤다. 명절 때마다 현우는 집을 강도처럼 훑었다. 서랍을 열고 골동품 라벨을 확인하며 네 그림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었다. 부모님은 칭찬했다. 현우야, 같이 보는 눈이 좋네, 같이. 그들이 본 건 그게 전부였다. 달러 표시 40억 원 일요일 저녁 할아버지가 고기 자르며 이민 이야기를 할 때, 크리스마스 아침 할머니가 피아노 치며 캐롤 부를 때 그들은 보지 않았다. 그저 시계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저녁을 돈으로만 봤다. 부모님이 처음 진지하게 손을 뻗친 건 대학 때였다. 할아버지가 가벼운 심장 이상으로 입원했다. 부모님은 밤새 운전해왔다. 이제 정리할 때예요. 위임장, 의료지시서 아버지가 서류를 내밀었다. 할아버지가 모니터에 연결된 채로. 나는 20살, 법대 예비생으로 그 서류를 읽었다. 단순 위임장이 아니었다. 즉시 모든 재정 결정권을 주는 거였다. 나가세요. 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를 막으며 말했다. 경비 부르기 전에. 이 어머니가 시작했지만 나는 전화를 들었다. 그들은 나갔다. 하지만 아버지가 속삭였다. 영원히 지킬 수 없을 거야, 지은아. 우리도 가족이야. 권리가 있어, 권리. DNA 공유가 그들을 훔칠 권리를 준다고? 나를 버린 그들이 나를 키운 분들을 주장한다고? 그때부터 노인법, 재정학대, 자녀가 부모를 합법적으로 털어버리는 방법을 공부했다. 끔찍한 이야기들, 파괴된 가족, 노인 빈곤, 집 팔림. 모두 합법적이었다. 부모님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전문가였다. 그래서 나는 더 잘 배웠다. 매 학기 유언장, 신탁법, 노인 옹호 수업을 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노인 도우려는구나 생각했지만 맞았다. 특정 두 노인을 위해 가장 괴로운 기억은 작년 추석이었다. 부모님과 현우가 완벽한 가족 연기했다. 식사 후 아버지가 할아버지 서재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사진 찍는 걸 봤다. 전략 궁금해서요. 잡혔을 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생각보다 많아. 훨씬 그날 밤 불 옆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모든 걸 말했다. 이메일, 문자, 부동산 문의. 할머니가 울었고 할아버지가 10분 만에 10년 늙었다. 믿고 싶었어.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이 변했다고.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답했다. 영원히 마지막 해 부모님의 전화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늘었다. 아빠, 피곤하시네요. 집이 부담 아니에요? 엄마, 이웃 존슨 씨처럼 잊어버리면 자녀가 나서야 해요. 시장 뜨거워요. 집 팔면 최고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2월 사건이 눈을 뜨게 했다.
이웃 김할머니가 피해자가 됐다. 대통령의 날 주말 할머니가 차 마시며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불쌍한 김할머니. 아들이 치매라 속여 위임장 받았어. 생일을 한 번 잊었다고 집 팔아 한 달 만에 국립시설로 보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봤을 때 멀쩡했어요. 내가 항의했다. 지금도 그래 할아버지가 말했다. 매주 방문해. 무슨 일인지 다 알아. 하지만 늦었어. 서류가 완벽해. 그 오후 김할머니 집 앞을 지나쳤다. 매각 표지판 공사 중 아들 김씨가 통화하며 이익 계산했다. 나를 보고 손 흔들었다. 그 밤 잠 못 이뤘다. 김할머니가 시설에서 홀로 아들이 훔친 걸 알면서도 무력한 모습. 부모님은 더 교활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믿고 싶어 하는 걸 이용할 터 아침에 결정했다. 전문가 필요. 다음 주 서울 새 변호사 상담. 처음 둘은 표준조언, 세 번째 김준호가 이해했다. 무능력 선언 당할까 봐 걱정하는 거군요. 부모님 재정 사기 이력 있어요. 기소 안 됐지만 패턴이 뚜렷해요. 절박해졌어요. 그가 다이어그램 그렸다. 불가역 신탁. 자산 보호 최고. 위임장 받아도 접근 못해. 부모님이 이해 제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능할 때 세우고 의학평가 문서화하면 뒤집기 거의 불가능. 할아버지 할머니 설득이 제일 힘들었다. 주 동안 저항했다. 위협 인정은 아들 인정이었다. 돌파구는 사립탐정 찾은 거, 경기도에서 어머니의 고모차를 병원에서 무단 판매한 법원 기록. 구두 동의 주장. 고모는 진정제 맞고 모름. 합의 끝났지만 패턴 명확. 맙서사 할머니가 속삭였다. 자기 고모한테. 헬렌, 아니, 수영아의 할아버지가 손잡으며. 우리가 지킨 걸 보호해야 해. 민호가 된 게 아니라 민호가 된 걸? 2주 후, 김준호 사무실. 그날 아침 인지평가, 둘 다 완벽 통과. 신경과 보고서 신탁 일부. 할아버지가 서명할 때 78세 손이 안정적. 나를 봤다. 알지. 그들이 내게 올 거야. 오게 해요. 한편 부모님은 모르고 있었다. 최근 가상화폐 사기로 대박 꿈꿔. 현우는 전문대 중퇴해 도왔다. 현우가 실수로 전화 걸려 대화 들었다. 할아버지 오래 못 가. 심장 약해. 가시면 할머니 쉬워. 아버지? 집값 15억은 될 거야. 어머니? 난 강남 콘도. 현우. 그들은 이미 나누고 있었다. 아이러니했지만 차가운 계산에 속이 메스꺼웠다. 사람으로 안 봤다. 죽음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문서화했다. 의심 이메일 저장, 전화 녹음. 서울은 양당사자 동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곳은 아니었다. 모든 부동산 문의 캡처. 폭발은 할아버지 뇌졸중 후 왔다. 중환자실에서 부모님이 나타났다. 이제 위임장 필요해. 아버지가 서류 밀었다. 의학평가. 할아버지 정신 못 차릴 텐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회복 중. 지은아, 그들 믿지 마. 속삭였다. 나는 김준호 불렀다. 그는 신탁 공개했다. 이제 모든 자산 보호됨. 접근 불가. 부모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내가 왜. 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 재산이야. 아버지가. 부모님 거예요. 내가 말했다. 당신들이 버린 거. 그날 그들은 변호사 고용했다. 탐정 최영수도. 그들 패턴 조사해요. 최영수가 말했다. 15년간 노인 5 피해자. 가족이나 친구 모두 파탄. 부모님은 접근 금지 명령 신청했다. 할아버지 학대 주장. 지은이가 부모님 세뇌.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다.
증거, 위조 위임장, 부모님 이름 신용카드 개설, 경기도 고모 경찰 보고서, 부동산 스크린샷, 20년 학대 문서. 마스터 스트로크는 위조 유언장. 찾았어요. 최영수가 말했다. 2달 전 날짜, 그들에게 모든 걸 주는 가짜. 나를 부적합 손녀로 배제, 완벽 위조, 공증인까지. 하지만 실수, 공증인 3개월 전 사기 면허 박탈. 그녀가 면책 증언 동의. 접근 금지 심리 8월 15일. 부모님은 언론에 죽어가는 아버지 못 보게 유출. 내 직장 해고 시도. 대학 전 남친 연락해 흠집. 하지만 우리는 체스했다. 이 박사 평가. 할아버지 뇌졸중 후 인지 점수 50대 수준. 할머니 95%일. 가장 유능한 노인 법정에서. 부모님 변호사 신용훼손 시도. 지은이가 유리 결과 위해 고용. 아니요. 객관 평가. 장애 있으면 보고했어요. 재정 전문가 증언 15년 패턴. 취약노인 표적 학대, 아버지 손 떨림, 어머니 창백, 현우 도망칠 듯 할아버지 증언이 결정타. 재판장님, 바보 아니에요. 목소리 강했다. 아들이 돈 원해. 평생 그래? 이제 숨 쉬는 동안 빼앗으려 해. 스트로크 영향, 변호사. 왼팔이지. 뇌 아니야. 할아버지 쏘아붙임. 30년 아들 사기 봐서 배웠어요. 판결 신속, 금지 명령 유지, 확대. 150m 이내 금지, 연락 변호사 통해. 하지만 부모님 안 끝냈다. 법원 나서며 아버지 속삭임, 끝난 거 아니야? 돈 우리 거야? 어떻게든 그때 알았다. 더 가야 해. 형사 고발 뭐 필요해? 김준호 물음. 위조 유언장 위조죄. 신용카드 신분 도용. 충분해. 고발해. 할머니 단호. 부모님은 가족 충성이 막을 줄 알았다. 틀렸다. 3일 후 모텔 체포. 위조, 신분 도용, 노인 학대 시도, 사기. 현우 공범. 아버지 나를 증오로 봤다. 불신 섞여. 딸이 파멸줄 줄 몰랐다. 전쟁 안 끝났지만 조류 바뀌었다. 사냥꾼이 사냥감 됐다. 나는 시작일 뿐. 보석 48시간 후 어머니 누나가 돈 보냈지만 형사 고발 모든 걸 바꿨다. 절박해진 그들은 실수했다. 9월 3일 화요일 아침 할아버지 재활 도울 때 차 소리. 창밖, 부모님, 현우, 낯선 남자 둘, 유홀 트럭. 금지 명령 위반, 내가 전화 들었다. 기다려, 할아버지. 카메라 녹화 중 그들이 문 두드림. 열어. 우리 집이야, 아버지? 키 복제 시도, 안 됨, 새 유언장 있어, 어머니 서류 흔들며. 지난달, 할머니 서명. 신탁 초월 피가 얼었다. 어떻게? 불가능. 할머니 잊어버리셔서 현우 비웃음. 그제야 이해. 또 위조, 할머니 혼란 주장. 가스라이팅. 나서. 우리 재산 옮길 거야, 아버지? 남자 하나 쇠질했대. 근육 데려왔어. 내가 믿기지 않아. 이삿짐 어머니 차갑게. 그때 할머니 등장. 할아버지 한국전 참전 리볼버 들고. 집에서 나가 땅 겨누지만 보이게. 모두 얼음. 어머니 창백. 남자들 후퇴. 엄마, 모르세요? 총 내려 아버지 조종. 알아. 민호야, 할머니 안정. 침입자 막는 거야? 캐슬 독트린 법이 지은이 가르쳐줬어. 사이렌 소리. 실은 그녀가 모든 걸 보호한 거지. 김준호 목소리. 뒤에 최영수와 경찰 둘. 최영수 아이패드 들고. 이 모든 걸 라이브 스트리밍 중 침입 시도, 위조 주장, 협박, 남자들 도망. 유언장 진짜 어머니 경찰에. 경찰 검사,
8월 30일. 할머니 그 주 서울의료. 100km 떨어져서 어떻게 서명, 실수. 우리 위치 안 확인. 게다가 28일 위조 키트 온라인 구매 기록 김준호. 체포. 금지 위반, 침입 시도, 사기, 2번째 수갑. 아버지 도끼, 이겼다고? 모든 돈 써서 너 파괴할 거야? 손녀 아냐. 침묵권, 경찰. 현우 울음, 언니, 제발. 내 동생이야. 맞아, 현우야. 그래서 더 나빠. 경찰차 사라지며 현관에 섰다. 21년 전 가방 들고 버림받던 그 현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괜찮아, 할머니 물음. 그녀 미소, 총 안 장전됐어. 20년 됐어. 할아버지 웃음, 뇌졸중 후 처음. 수영아, 멋진 여자. 돌아올 거예요, 내가? 시도할 거예요. 오게 해. 할아버지 어깨 감싸며. 문서 다 있어? 신탁 철벽. 너 있잖아, 김준호. 스트림 서버 업로드. 연방 사건 증거. 연방. 주 경계 넘어 사기. 연방으로 업그레이드. 현관 서서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쌓은 집 생각. 부모님 말이 맞았다. 내가 모든 걸 뺏었다. 그들이 훔치려 한 거, 권리 주장한 거, 기다린 거 이 다시 해도 좋다. 연방검사관 이수연, 부모님 1520년, 현우 57년. 합의 가능, 하지만 복역. 좋아요, 재판 11월, 하지만 부모님 안 갔다. 체포 2주 후 도망. 보석 뛰고 사라짐. 현우 안 도망. 합의, 집행유예 2년, 봉사, 치료. 마지막 소식, 인천 창고 일, 정직 노동 배우는 중 사라짐에 대비, 김준호 핵 옵션. 신탁 자산 현금화, 세계좌. 집 16억에 젊은 가족 팔음. 할머니 울었지만 이해. 일부로 보안 콘도 사음. 미술품 박물관 기증, 플라크의 이름. 나머지 분산. 찾지 못하면 못 훔쳐, 김준호. 3주 후 FBI 전화, 캐나다 국경 가짜 아이디로 잡힘. 연방 고발로 즉시 송환. 이번엔 보석 없음. 선고 날, 법정 앞줄. 할아버지 약간 절뚝, 할머니 손잡음. 부모님 주황옷, 사기꾼 기세 없음. 판사 물음, 선고 전말, 아버지 일어나. 사과할까? 후회. 아니. 나를 봤다. 행복하냐? 가족 파괴했어? 아니, 당신이 파괴했어요. 부모를 은행으로 본 순간 판사. 16년 당신, 14년 부인 이끌려 나가며 어머니 눈 마주침. 패배 깨달음. 돈, 집, 관계, 자유, 미래. 버린 딸에게 다 졌다. 법원 박기자. 노인 학대 현실, 종종 가족이 해봤으면 말하세요. 늦기 전에. 6개월 후 할아버지 완전 회복, 콘도 정원 가꿈. 할머니 책 클럽, 이웃 아이 피아노 가르침. 안전하고 행복. 신탁 보장. 가실 때 남은 건 자선. 부모님께 한 푼도 안, 별도 교도소 복역. 나는 노인법 전문, 취약자 보호. 부모님 같은 만화. 하지만 클라이언트 안도 받다. 현우 편지, 6개월 금주. 부모님이 돈뿐 아니라 중독도 줬다. 사과하고 우리를 구했어 썼다. 답장, 다른 길 선택 차랑. 희망 있나? 콘도 발코니 서서 그들 평화롭게 석양 보는? 21년 전 현관, 버림받았지만 그들 나대려 뭐든 주고 착한 사람 되라. 나는 보호자, 수호자, 복수됐다. 박지은. 부모 감옥 보내 조부모 40억 지켰다.
생물 가족 파괴해 진짜 가족 구했다. 내일도 할 거다.